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앞두고 발생한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테러 사건에 유럽은 물론 뉴욕시도 테러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특히 주요 야외 장터 시장 인근의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올 한해 경기 어렵다는 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한인 식당가가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내년도 경제 예측을 알아봤습니다. 불법 이민자 강력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의 즈음에 미 주요 대도시가 불법 이민자를 위한 소송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지하철 선로가 끊어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올 한해 뉴욕시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숫자가 37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전자담배가 시한폭탄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발생한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테러 사건. 이 사건에 유럽은 물론 미 전역에서도 테러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뉴욕시도 테러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특히 주요 야외 장터 시장 인근의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의 크리스마스 시장. 주변 경비가 삼엄합니다. 독일 베를린 트럭 테러 발생 직후 뉴욕시가 테러 대비 태세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어제 베를린 시내의 카이저빌 헬름 기념교회 부근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한 대형 트럭이 돌진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베를린 관광명소 인근에서 크리스마스 쇼핑객을 덮친 테러 공격에 뉴욕시에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뉴욕시경이 테러 대비 단계에 돌입하고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연말연시 행사 명소에 중무장한 긴급 대응팀을 배치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특히 베를린 트럭 테러 공격이 벌어진 장소와 비슷한 야외 장터 주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보안 강화 지역은 유니언 스퀘어 홀리데이 마켓, 브라이언 파크 윈터 빌리지, 콜럼버스 서클 홀리데이 마켓 등입니다. 더불어 경찰은 트럭 렌탈 에이전시 측의 일일이 확인을 통해 베를린 트럭 테러와 유사 테러 공격 사태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경 테러 전담반 소속 존 밀러 부국장은 아직까지 테러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올 한해 경기 어렵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윤나리 기자가 한인 식당가가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내년도 경제 예측을 살펴봤습니다. 연말, 각종 단체의 송년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올 한해 경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 송년 모임 현황은 어떨까요? 대규모 송년 모임이 주로 진행되는 연회장에 물었습니다. 인원이나 파티 규모는 조금 작고 축소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나 파티가 끝나고 내년 것까지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모임이 많은 식당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는 준 것 같고요. 그래도 연말이 되니까 좀 손님들이 많이 오시긴 오셔요. 근데 비교하자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당가는 예년에 비해 송년 모임도 줄어들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경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은 그분이 그 은행이나 또 다른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철폐를 하고 또 금리도 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조금 더 그 금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잘 하시고 실제로 뉴욕 증시는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삭감과 경기 부양 정책 전망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발탁된 스티브 무누시는 2009년 경기 침체 탈피 후 2.1% 선에 그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3에서 4%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내년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로 브렉시트와 강달러에 따른 신흥시장 경기 침체, 트럼프 정부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실제 경제의 성장 촉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이번 주말 성탄절을 앞둔 뉴욕시 거리 곳곳엔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에서는 총 270개의 자선 냄비가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모인 기금으로 빨간 상자에 연말 음식과 각종 선물을 담아 부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세군 측은 지난해 200만 달러가 모금된 데 비해 올해는 현재까지 살펴보면 기부액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에 직접 기부하지 못했다면 온라인상에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이른바 착용 기술이 전 연령대를 아우른 연말연시 선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 전자기기 코너의 한쪽 벽면을 차지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는 입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으로서 첨단 손목밴드, 스마트 시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시장 수요가 최근 급증해 업계는 2020년까지 매출이 34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남녀 불문 전 연령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Wearable technology is such a trending gift. It's the hot item, whether you're a kid or you're an adult, a parent. People want wearable technology that's been trending with Fitbit, Garmin, Samsung, Apple. They're all way up because of the demand for it. 매장 내 삼성, 애플 등에서 출시한 웨어러블 기기는 2016년 연말 선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가 전 세계 1,800명의 건강 피트니스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 2017년 피트니스 트렌드는 웨어러블 기기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s of the third quarter of this year, we saw the wearables category move up 3.1%, and most of that growth was seen in the fitness category. So Fitbit being the number one choice among consumers. 건강과 관련한 웨어러블 기기 이외에도 활동 추적 장치, GPS 추적 장치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재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웨어러블 기기가 수면, 영양, 만성 질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더 전문화되고 확장된 기능을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인사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세일전이 한창입니다.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세일 현장 준비했습니다. 이번 킴스 보석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데요. 뚝 잘라서 3분의 1 가격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불경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여기에서 연말연시 선물권과 또 스페셜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건강 제품으로서 반신욕과 카우나 마사지와 또 좋은 흑표 매트 여러 가지 오시면은 좋은 제품을 정말 해프 프라이스에 사실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강력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의 즈음에 미 주요 대도시가 불법 이민자를 위한 소송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일 LA시와 LA 카운티 정부는 전날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1,000만 소송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LA시가 $200만, LA 카운티가 $300만 각각 내며 나머지 $500만 자선단체의 기부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또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은 이번 달에 불법 이민자를 위한 법률 보호기금 $130만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애들이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불법 이민자 소송 지원 기금 150만 달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미 2013년 구금이 된 불법 이민자를 위한 관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6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지하철 선로가 끊어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뉴 하이드 파크 인근 선로가 끊어지면서 45분에서 60여 분 사이에 롱콘코마, 포트 제퍼슨, 오이스터베이 양방향 라인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롱콘코마와 파밍데일 사이 양방향 라인의 지하철 서비스가 1시간여가량 지연된 적이 있어 선로 보수 공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잇따른 선로 문제로 벌어진 교통 혼잡에 출근길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올 한해 뉴욕시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숫자가 37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뉴욕시 관광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 관광객은 37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35만 명보다 6.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정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시한폭탄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담배의 배터리가 시한폭탄과 같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 전량을 회수, 리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선별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청의 일련의 관련 사고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FDA 통계 기준 지난 2009년도부터 2015년 9월 달까지 92건의 과열과 화재, 폭발 등의 전자담배 배터리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테러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었던 난민 출신 남성 한 명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고 독일 검찰이 밝혔습니다. 독일 검찰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 지난해 난민으로 독일에 온 이 23살 남성의 외모가 사건 당시에 목격자들이 진술했던 것과 일치하지만 사건 당시 이 남성이 트럭의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법률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용의자로 체포한 뒤 당일 이후까지 계속해서 신병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면 정식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독일 베를린 트럭 테러 용의자로 지목이 된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자 독일 전역에서 여전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일 독일 검찰과 경찰은 전날에 체포가 된 용의자가 범인인지 불확실하다며 진범이 활동하면서 또 다른 공격을 해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추라고 시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전날 저녁 8시 14분께 베를린 서부 번화가인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에서는 19톤 스카니아 트럭이 시속 40마일 속도로 도로를 달리다 그대로 보도로 올라와 크리스마스 마켓을 둘러보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트럭은 시장을 가로질러 계속해서 달렸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성탄절 용품을 파는 가판을 부순 뒤에 멈췄었습니다. 20일 오후까지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지난 15일에 납포한 미군 해군 수중 드론을 20일 미국 측에 반환했습니다. 이번 수중 드론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격한 반발과 중국의 비난 발언이 겹쳐지면서 미중 외교 문제로 비화할 기세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중국이 신속하게 미국에 돌려줌에 따라 중국이 차후에 양국의 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책임 여부를 놓고 미중 간에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집권할 트럼프 당선인의 노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희생자 유족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른바 SNS 업체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총기 테러의 희생자 유족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이 순위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의 메시지 전파에 중요한 지원을 했다며 전날 미시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희생자 유족은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해 IS의 메시지를 쉽게 전파하도록 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에 가족의 사망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이 내년 4월 뉴욕 이벤트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IT 외신 샘 모바일은 어제 갤럭시 S8이 4월 달에 뉴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보도가 된 외신들에 따르면 갤럭시 S8은 듀얼 카메라와 AI 음성 비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얇은 베젤과 홈 버튼을 없앤 디자인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일 제가 10년 동안 유엔 총장을 역임하면서 배우고 보고 느낀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인들과의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놨으며 그러면서 정당이 무엇이 중요한가, 무슨 파가 중요한가라는 말로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말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퇴임하는 반 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기여할지에 대해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선 출마 여부에 확답하지 않았으나 이번 발언은 대권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칠레 주재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20일 한국으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외교관이 이날 귀국해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속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한국의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하는 추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지난해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양국이 각각 합의한 만큼 각각의 책임을 갖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는 뉴저지주 잉그로드 클립스의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명근 의원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까지 1년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하셨고요. 이제 임기가 2년 남으셨습니다. 좀 예. 소감이 어떠세요? 1년 정도 해보시니까요. 예, 사실 정치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상태에서 처음에 상당히 당황하고 지금도 물론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타운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존 어떤 틀에서 주민들이 위주가 되는 타운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첫째는 많은 분들이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보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하신 일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일 첫 번째 일이 직접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서 닿는 세금 증가가 과거 전 민주당 시장님 계실 적에 23.1% 올랐지만 올해 우리가 0% 물론 무니시플 텍스를 해가지고 순선 지방세가 되겠죠. 이 부분에 0% 텍스 인크리니까 안 올라간 거죠. 그게 가장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서관을 저희는 뭐 타운 적다 보니까 자체 도서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서관을 갖다 잉그루드 라이브러리를 쓰다가 포트 라이브러리를 옮겨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물론 뭐 저희는 이제 마이너리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쪽보다는 폴리 라이브러리가 한국, 중국 관련된 뭐 도서라든가 그다음 비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러고. 그다음 이제 우리 타운이 이때까지 하자 좀 상당히 그 활동이 좀 저조했던 방과후 액티비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5K 그 러닝 타운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뛰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고 그다음 또 그거 빼고도 여러 가지 방과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이제 큰 뉴스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다 LG 전자의 북미주 사옥이 7년에 걸쳐서 이번에 건축이 되는 거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확정은 이미 6월 말에 되었지만은 LG 전자 자체가 한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왜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냐 그런데 아마 LG 최고 경영자층이 12월 초에 마지막 결정하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9W 그쪽에 이미 불도저도 와 있고 이제 공사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지요. LG 전자가 들어선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최첨단 과학센터로 들어오게 되고 아마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 있고 물론 타운 안에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친절해지고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낀 것이 다르지만 사실 그런데 큰 계획과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약속해 주셨는데요. 저희 KBTV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예. 아무래도 좀 박명근 의원님께서 공화당이시다 보니까 예. 왜 공화당으로 좀 하셨을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사실은 저도 원래는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공화당 측에서 우리 타운에도 42년을 민주당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왜곡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동의해서 사실은 공화당으로 옮겼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래서 공화당이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했지만은 나와서 공화당 시장이 바뀌고 공화당이 맞는 소수당에서 다수당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우리 타운의 계획과 변화를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정부에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예산을 뒤엎고 다 됐지 않습니까?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도 너무 많은 분들이 민주당으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들 그 생활에 밀접하게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너무 한 것에 오랫동안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그 정권이 부패하거나 무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분들께서도 공화당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제가 내년에 가능하다면 공화당 그래스루트 운동 같은 것을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오히려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밸런스를 위해서 꼭 공화당의 그 지지 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 그런 점에서 같이 동참하는 한인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뉴저지주 잉그로드 클립스가 이제 박명근 의원과 원래 계시던 글로리아 오 의원 그리고 또 민주당의 엘렌박 당선자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한인이 6명 중에서 3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보여주시고요. 더 많은 예.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2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맨해튼 타임스퀘어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었던 지난 일요일 새벽 미드타운 이스트에서도 한 남성이 기습적으로 칼에 맞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오전 1시 45분쯤 46가와 메디슨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여행 중이었던 23살 피해 남성 코놀 라스머스는 한 괴한에 의해 목 부위가 칼에 찔렸습니다. 이날 피해 남성은 그의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괴한에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바탕으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이스트 브런스윅에서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경 라이더 레인을 달리던 차 2대가 충돌하면서 운전자 1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라이더 레인은 이 일로 오늘 아침에 통제가 됐다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FM 97.9의 라디오 진행자가 어제 아침 뺑소니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월요일 오전 4시경 브루클린의 자메이카 애비뉴와 셰필드 애비뉴를 건너던 한 남성이 달려오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피해 남성이 징스 폴이라는 이름으로 DJ 활동을 해오던 39살의 진 폴 게레로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스 폴은 그동안 뉴욕의 FM 메가 97.9에서 DJ를 하며 많은 청취자들의 인기를 얻어왔으며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징스 폴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검은색 세단 여성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용의자가 운전하는 닛산 맥시마 차량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에 대한 제보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브롱스의 한 가게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경찰이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7시 10분경 브롱스 킹스브리지 로드의 식료품 가게에 총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침입해 카운터 뒤편에 있던 종업원 여성에게 총으로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용의자는 $500를 갈취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마지막으로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검은 후드티와 검은 재킷, 검은 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브롱스 식료품 가게 무장 강도 용의자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벌어진 트럭 테러.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려고 나온 많은 이들이 상가에 모여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이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를린 경찰 측은 현재 트럭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12명, 부상자가 4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에 알려진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9명, 50여 명이었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치명상을 입어 추후에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제45대 미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껑충 올라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는 12일에서 15일 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41%를 기록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가 대선에 뛰어든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지만 46%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총 231명의 연방 재소자에 대해 감형을 포함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153명에 대해서는 감형을, 78명에 대해서는 형별 면제 등 조치가 각각 취해졌습니다. 올해에만 992명의 형이 감면되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총 사면자는 1,324명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도시 이르쿠츠크에서 발생한 가짜 보드카, 메틸 알코올 중독 사건 희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 현지 수사당국은 20일 현재까지 94명이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가운데 5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독 증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10여 명도 중태라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전후로 발생한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에 희생된 이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리치 랜드류 뉴올리언즈 시장은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17명에게 1,33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카트리나로 인한 대재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뉴올리언스 경찰이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민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오는 25일 시작되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앞두고 미국 사회가 인사법으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미 언론이 비영리단체 공공종교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19일 소개한 내용을 보면 소매업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손님들에게 성탄과 새해 인사로 어떤 표현을 해야 할지 하느냐 하는 물음에서 전통적인 메리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휴일이 거의 비슷하게 갈렸습니다.
헤지펀드 운용회사인 플래티넘 파트너스의 경영진 7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플래티넘 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노르트리히트, 데이비드 레비 등 전 현직 임원 7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다음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일명 폰지 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국 체인 1위와 3위 업체인 월그린과 라이트 에이드가 인수합병을 위해 매장 850곳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두 약국 체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월그린은 지난해 10월 라이트 에이드를 94억 1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고 현재 연방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업체에 밀려 중국 사업을 접는 등 힘겨운 한 해를 보낸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가 올해만 3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낼 전망입니다. 우버는 올해 3분기에만 중국 사업을 제외하고도 최소 8억 달러의 손실을 봤으며 올 한 해 손실액이 총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버가 이처럼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중국에서의 실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은 한낮 볕이 강하고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포근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2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46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따뜻하겠고 밤에는 3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약하게 바람 불겠습니다. 단 이날도 낮 동안 47도에 머물면서 무난한 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은 하늘이 무척 청명하겠습니다. 낮 동안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 기온은 47도에 머물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일요일도 날씨가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보다는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이번 주말까지 당분간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